역사적으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그랬잖아요. 근데 왜 떨어지는 칼날을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개인주들이 많이 잡았냐? 저가 매수에서 소위 줍줍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내면서 저가에 주어서 들고만 있으면 수익이 난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겼던 거죠. 시장이 급락하면서 떨어지거나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죠. 소위 그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수급 왜곡에서 급락하는 경우 있잖아요. 이런 경우에 밑에서 사서 단기적인 소위 체리피킹을 해서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이익실현가 나오는 매매. 이거는 펀드 매니저도 그렇고 다 그런 매매를 합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매매를 했을 때 저가에 사서 단기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건 맞지만 그런 주식에 급락을 했을 때 사가지고 나는 이것을 저가에 샀으니 장기 투자할 거야 라는 아니라는 거죠. 왜 그러냐면요. 개별 종목으로 말씀드려볼게요.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던 건요. 카카오, 네이버, LG화학 그렇죠. 몇 개 종목들이 그랬습니다.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45도로 흐르다가 그냥 급락을 해버렸어요. 근데 그때 급락했을 때 여러분 차트를 다 가보세요. 어떻게 했냐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운봉이 발생이 됐어요. 개별 종목이 급락하는 거는요. 시장이 급락할 때 내가 샀던 거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. 개별 종목이 급락할 때는 시장은 멀쩡한데 혼자 급락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 개별 종목에 이슈가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빠지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책에 그걸 써놨는데 개인들이 어마어마해서 기관회국은 다 팔았어요. 그리고 나서 한 번도 그 가격을 가지 못했습니다. 계속 하락했어요. 그러니 개별 종목에 이슈가 있어서 또는 악재가 터지면서 거래 치르면서 장대 운봉이 발생되고서 마이너스 10%, 15% 나는데 그것을 저가에 매수한다라고 잡는 거. 그게 바로 떨어지는 칼날이거든요. 네.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. 개별 종목에 이슈가 있어서 빠지는 종목은 안 된다. 다만 시장이 만약에 급락을 해서 내가 멀쩡하게 얘가 저가에 줍줍하는 게 아니고 잘 올라가던 게 그렇게 가던 게 만약에 시장이 요번에 미국 시장 폭락하고 뭐 이래갖고 걔가 만약에 한 10% 15% 빠진다. 그걸 사서 올라올 때 파는 거예요. 그거는 떨어지는 칼날이 아닙니다. 그거는 이슈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. 이거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. 떨어지는 칼날과 체리피킹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. 시장에 급락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락할 때 펀더멘탈에 있는 놈들을 저점을 확인하고 바로 잡는 거는 맞지만은 그 외에 개별 종목의 이슈, 악재나 펀더멘탈이 하락이 된다든지 그렇게 계속 단기간에 급락하는 종목은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. 그것이 바로 떨어지는 칼날이다. 체리피킹 매수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거. 그러면은 개별 종목이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왜 떨어지는지 개별 종목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. 첫 번째, 그걸 먼저 확인을 하고 다음 첫 번째 브레이크가 잡히면 바로 잡는 게 아니고 천천히 매수해라. 천천히 매수할 때는 천천히, 매도할 때는 빠르게. 매수할 때는 최소 1차 브레이크가 잡히고 2차, 최소 2차까지는 봐야 안 되겠나 이제 더블 바닥 잡는 거 보고 최소한 5일하고 11선이 모이고 현재 주가가 그 위에 바로 위에 있을 때, 그다음 더 좋은 거는 21선, 5일선, 11선이 다 모이고 그 위에 주가가 있을 때 거래량하고 수급하고 이런 걸 보고 들어가는 거다. 떨어지는 칼날에 그런 주식들은 그렇게 잡는 거다. 절대 먼저 1차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된다. 더 뺀다 얘야. 더 뺄 가능성도 많다. 분명히 왜 떨어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. 시장 상황하고도 연계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.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, 더 내려갈 거 아니야. 그러면 반드시 더 내려간다. 이 개별 종목도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은 제대로 그 아다리 걸리면 벅벅벅 떨어지지. 어떻게 그걸 잡을 수 있냐는 거야.